안녕하십니까, 유원석입니다. 요즘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와 가식, 위선, 그들만의 정의, 허황된 우월심, 그런 게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막장 드라마가 연출됨으로써 새삼스레, 정말 새삼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구출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는 여전히 각자 나름대로의 지지층을 가지고 또 지지하는 정치인을 옹호하며 상호 간의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우파에게도 편향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 김진태, 조원진, 김문수, 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정치 조직 자체에 기대를 걸고 있는 우파 시민들, 그분들 모두 각자의 생각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차선 혹은 차악이 될 수도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엄연히 살아있고 불법 감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왜 차선 차악을 찾아야 합니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현실이 차선이나 차악을 찾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좌파들은 극악스럽게 한 가지 일에 집착을 합니다. 5.18 세월호, 백남기, 노무현, 가까이는 노회찬. 우리 좌파들이 볼 때는, 우리 우파들이 볼 때는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수습 가능한 사건들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갖은 수식어를 붙여 자신들의 정치 권력 탈취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뻔히 눈 뜨고 아무 죄 없고 청렴하고 사심 없이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해온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감옥에 쳐놓고 지금 와서 차선 차악을 구하겠다. 이게 어떻게 순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또 생각이 조금씩 틀리겠지만 2년간에 걸쳐 태극기를 들고 거리 행진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들이 혹은 사회단체, 공직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노력은 고사하고 아예 언급조차 터부시되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재판을 거듭할수록 그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게 명실공히 드러나고 모든 증거가 엉터리였다는 게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 놓고
좌파 정권이 하자는 대로 듣고 가자. 이렇게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우파 지도자가 뭐 보수 통합인지 뭔지 하든지 어쩌든지 우파 지도자 중에 한 명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정도의 국정 수행 능력과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강한 신념,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눈에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은 아주 억울하게 처참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좀 막말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디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그분 한자뿐이겠습니까? 내용도 모르고 물속에 빠져 죽은 뭐 세월호 애들도, 어린애들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강릉에서 죽은 애들도 그렇고, 하청업자라는 죄로 혼자서 부당 근로를 하다가 죽음을 당한 청년, 그 모두 하나하나가 다 억울한 죽음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각국으로 볼 때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과 난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좀 엉뚱하게 들리시겠지만 모든 사실을 평면적으로 좀 더 본질에 가깝게 생각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 그분이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해서 곁에서 보고 있기가 참담해서 그런 감성으로만 우리가 국가를 생각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얼마든지 또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국정 자체가 솔직한 말로 모두 분해되어 마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입법부는 아예 썩어 빠진 곳이고, 사법부는 권력의 꼭두각시, 검찰, 경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우리나라는 국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국가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실을 찾자, 그런 허황된 구두선이라 그러죠. 이 빨린 말. 그런 말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사실입니다. 사실과 현 처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지도자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박근혜만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4년간 그분이 보여준 국정 수행 능력, 국가 발전 방향, 모든 게 옳았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 근데 왜 지금 우리가 차선을 찾고 차악을 찾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까? 그러한 자세가 바로 주사파들에게는 아주 우스운 놀림감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어도 제대로 정하는 목소리조차 집중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구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 그것을 중심으로 잡는다 그러면 지금 현 정권은 마치 문자 그대로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의 집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서로 우파는 각자 흩어져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 거기에만 매달리고 다른 의견들은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글쎄 총선에서 누가 이긴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누가 이긴다는들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대선에서 설령 홍준표, 김진태가 당선된다 한들 크게 달라질까요? 그들이 민노총과 어떻게 싸울 겁니까? 그들이 정교조를 해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북한의 대남 기만 전술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냥 조용한 상태로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서 최선의 방법을 구해보라면 좋은 방법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바깥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굴고 언론에서 떠들고 노동자들이 깃발 들고 광화문을 점령하고 그렇게 어쩌면 또다시 컨테이너로 청와대 앞에 성을 쌓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타협을 하지 않고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협을 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그대로 밀고 나갈 아주 쉽게 말하면 트럼프 같은 그런 정신력, 강한 정신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들은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내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분이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그분의 의지에 따라 달린 거고 그분이 현 시국에 대해서 하는 말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이 지명하는 후계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바로잡고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 우리 우파들 모두의 마음속에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행동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편하게 해야 됩니다. 뭔가 자극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온 시민들, 국민들에게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텔기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시는 많은 애국 시민들, 그분들이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쳐가는 이 현실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시적인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노력만 가지고 되진 않죠. 그 노력의 결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평론가들, 정치가들이 각자 좋은 말씀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정상화, 이 사회가 정상화되었을 때 할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